자, 대한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조선 자, 앞쪽에 딱 정해진 위치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 나왔고요. 또 위치 그림 그려놓은 대로 갔다가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기 정도에서 이게 계속 강세가 유지가 되려가면 여기서 이제 살려서 돌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래로 밀려 떨어졌죠. 그래서 밑으로 지금 뚝 떨어지는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고는 다시 또 그 자리입니다. 또 같은 자리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또 반등 돌아 나온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앞쪽에 이 대한조선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분석드렸던 기존의 분석드린 내용들부터 일단 살펴보시고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대한조선 이거 분석드렸던 내용들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 자, 쭉 보시죠. 대한우령 뭐 여러가지 얘기들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라고 하면 저 요거죠. 예상 자 아까 보셨던 그 차트입니다. 미리 딱 그려놨던 차트 요거 그대로잖아요. 이게 지금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미리 그려놓은 거죠. 미리 주가 내려올 때 요 정도 위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표시해놓은 거죠. 딱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좀 그림 그대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꺾여져 내려올 거잖아요. 딱 들어갔다가 그대로 꺾여져 내려오는 이런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각 잡고 움직인다라는 얘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 게임의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었죠. 수급 게임. 자, 앞쪽에 그 전에 이제 내려가기 전에 지금 바닥 들어오기 전 이전에 그 앞쪽에서 내려올 때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엔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보면 자, 이게 분명히 오늘 올랐고요. 오늘 오르는 거는 이슈가 있죠. 우선 오늘 오른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른 거는 잘 보세요. 자, 오늘 오른 건 뭐 때문에 올랐냐면 이 뉴스 때문에 올랐죠. 정부 정책 이슈.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여건이 안 되는 중소형 조선사에다가 함정 MRO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오늘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바닥 쪽에서도 일단 반등이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요 사이에 뉴스가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라고 하면 이 사이 뉴스들 보시죠. 자, 이렇습니다. 보이십니까? 완전 박살나요 지금. 어저께 앞서서 금강공업 같은 종목들도 봤었죠. 조선이 그렇게 좋다고 난리였는데 금강공업 같은 데 보면 거기 보면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조선이 그렇게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잡아놓고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죠 이거. 기업 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조선은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여기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이거 다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2025년 세계 신조선 시장은 LNG선과 컨테이너선 수요 감소로 감소 및 중국의 설비 증설로 한국 조선사들 점유율이 하락할 전망이 나쁠 거다라는 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매치가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지들 필요에 따라서 나쁜 쪽으로 몰아넣었다 좋은 쪽으로 몰아넣었다 마음대로 장난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뉴스 보세요. 이게 언제쯤 뉴스인가? 한 달 전 뉴스도 아니고요, 바로 어제 뉴스예요. 이틀 전, 3일 전, 3일 연속으로요. 3일 연속으로 지금 하나 둘 셋 3일 연속으로 때리고 있죠. 상반기 6초에 불과 몰락.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글로벌 발주 65% 급감. 조선업 한파의 중형상에서 제목 보세요. 이 조선주 무슨 주로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뽑아놓으면 조선업 한파랍니다. 조선업 한파. 그거 어떻게 지금 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도 다 미친 겁니까? 그냥 다 총 맞아가지고 올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지금 3일 연속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그리고 중형사 7조 사실상 고사위기. 야 미쳐버리겠습니다. 고사위기랍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샀니? 앞에 얘기드렸죠. 이거 지금 이 대한조선의 경우는 이거 전형적인 수급 게임 종목이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게임을 벌릴 수 없는 쪽에 있는 종목 대신에 만만한 이거 가지고 지금 게임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자, 여기 이날이 지금 딱 한 달입니다. 이거 9월 1일 상장이 자, 이 상장된 날이 8월 1일 날 상장됐잖아요. 이건 나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딱 한 달 후면 오버행 이슈가 등장한다. 오버행 물량들 나온다. 그래서 그 물량 나올 거 요거 해놓고 미리 사전에 먼저 깔아 뭉겨버린 거죠 이거. 자까지 돌려놓고, 그래서 앞에 패대기 쳐놓고 39만 9천 주 40만 주 깔아쳐가지고 쭉 밑에까지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들하고 이쪽에 살아 들어올라가니까 이제 뒤쪽에서 따라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게임이에요 이거. 게임의 형태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형태로 이게 수급 게임으로 가는 케이스라 그러면 정해진 가격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거 요 차트만 보고 온다면 이거 지나간 차트를 분석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 저 앞쪽에서부터 나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시면 돼요. 이게 지나간 차트를 그린 건지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지금 뽑아 놓은 건지. 예.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 미리 예측을 해서 내가 그려놓은 건지 지나간 차트에다가 짝대기를 그린 거냐, 이건 미리 예측해서 다 그린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업황 이슈로 주가를 움직인 게 아니라 수급 게임의 형태로 움직인 거다. 그래서 수급 게임의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 정해진 위치 딱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그냥 이렇게 돌아 나가는 그림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얘기 들었고요. 다시 또 정해진 위치에 돌으니까 아무 관계없이 또 다시 되돌려서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그래,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죠. 딱 정해진 가격에서 오늘 그대로 지금 딱 그대로 들이박잖아요. 이거 지금 오늘 그린 겁니까 제가? 지금 여기 가로막고 있는 이 선들 이거 오늘 그린 건가요? 아니죠. 저 앞에서부터 지금 그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눌려서 눌렸다가 돌아 들어갈 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딱 정해진 위치에서 돌고 위에 들어가서 들이받고 밀려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밑에서 돌아와서 다시 또 요 똑같은 자리 두들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형이 나쁜 건 맞아. 근데 그때 그 전에 또 뭐라고 얘기 나왔습니까? 중형 같은 경우 정부에서 중형 조선사들을 사들여서 MRO 사업에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언급됐던 회사가 지금 저 날아다니는 HJ중공업, 그리고 비상장 조직인 K 조선, 요런 회사들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건 또 이 모멘텀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게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 형태 같은 경우라면 조선주 전반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조선 업황대로 그 조선주들 가는 대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지 혼자 판때기 계속해서 돌아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하고 같이 묶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케이스의 경우는. 그러니까 조선주하고 케이스를 묶는 거니까 요 자체로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고비 두 개는 일단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뭐 고사위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앞에도 얘기 드렸죠. 자, 옛날 얘기를 해서 또 다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 새끼들은 믿으면 안 돼요. 쟤들은 믿을 인간들이 못 돼. 옛날 얘기 다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구현대중공업이 분할 전이죠. 이제 분할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중간지주사는 한국조선해양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배 만드는 회사 현대중공업은 별도 분리 상장돼 가지고 ATG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옛날 우리가 알던 그 현대중공업의 차트는 이 한국조선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몇 개 분기요? 22개 분기입니다. 이거 절대로 다시 기록 못 깬다라고 얘기 들었죠.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못 깨요. 이거 절대로 못 깹니다. 이거 지금 현대 증시 구조로서는 깰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계속 업황이 나쁘면서 계속 작살나고 있으면 당장에도 비교 그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애들 이제 실적 전망치도 안 내놔요. 이거 이런 거 이제 실적 전망치도 안 내놓잖아요. 실적 전망치를 안 내놓기 때문에 당연히 쇼크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전망치가 있어야 쇼크지. 전망치는 없는데 무슨 쇼크?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데, 비교 대상이 나와 있어야 전망 대비
이 30%를 하회라는 예상치 대비 30% 하회 어닝 쇼크, 예상치 대비 40% 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전망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쇼크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질 않아요. 서프라이즈 개념도 존재를 안 하고요.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업황이 불투명해지게 되면 이렇게 전망치 자체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 현대중공업과 같은 저런 기록은 두 번 다시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랭킹 1위가 현대중공업이고 랭킹 2위가 지금 없어진 락앤락이죠. 락앤락이 21개 분기 연속 어닝쇼크이고요. 현대중공업이 22개 분기 5년 반 연속 어닝쇼크가 나왔습니다. 이 5년 반 어닝쇼크가 나올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접 검색해 보세요. 예전에 올라 들어갈 때, 이런 시절 올라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었냐라고 하면, 야, 이게 하루에 붕어빵을 100마리를 팔다가 붕마를 100마리 팔다가 날씨 따뜻해지고 먹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붕어빵을 한 마리로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지나가는 붕어빵에 환장한 인간이 하나가 와가지고 붕어빵을 2,000원씩 3마리를 사갔다. 그러면 그 전날 한 마리를 팔고 있다가 오늘 3마리를 팔았으니까 3배가 늘어나는, 200%가 늘어난 거네. 떼돈 버는 겁니까? 뭔 떼돈을 버는, 떼돈을 버기는 돈 하나도 못 벌지. 그런 상태들이 이 조선주에 보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거 흔적들이. 하나오션, 그리고 지금 미친듯이 가고 있는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그 상황이 저 때부터 이어진 2011년부터 이어진 상황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라고 하면 이게요, 2011년도부터 해서 여기까지 12년을 이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돌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차트 바뀌어 들어간다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케이스를 열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얘기를 지금 왜 제가 지금 반복해서 드리고 있냐라고 하면, 쟤들은요 지들 필요에 따라서 계속 말을 바꿉니다. 이거.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 작년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적자로 보이는 거예요. 2011년부터 내리 이렇게 계속 적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 긴 기간 동안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그러면 조선주 수주에 대한 얘기 없었냐? 방금 드린 것 같은 그런 거 많습니다. 뒤져보세요. 조선 수주 대박. 직접 검색 한번 해볼까요? 네. 조선 수주 급증, 이거 뭐 수주 워낙에 많을 테고요. 이제 워낙에 많을 테니까 그냥 아예 잘 나올지 않을 것 같은 조선 수주 대박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최근 쪽에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조선 수주 대박, 이제 조선 수주 대박이라고 검색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최근에 나올 텐데, 여기도 보죠? 2021년에 보면 뭐였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수주 대박 하이퍼 사이클. 2021년에도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21년에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중공업, 삼성중공업 적자, 하나오션 적자, 계속 이랬다니까요. 깨지는 동안에. 저 깨지는 동안에 내내 이런 소리 했어요. 조선 대박 대박, 수주 대박, 수주 대박. 그러고요. 예, 붕어빵 한 마리 팔다가 3마리 팔게 됐다고. 예? 한 마리 팔다가 3마리 판다고 대박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기친 기록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 사기친 결과가 이 한국조선해양의 22개 분기 어닝쇼크. 이게 그 사기친 결과야. 그래서 실적의 수주가 계속 급감하고 있고, 계속 빠지고 있고, 옛날에 2007년도까지 이렇게 왕창 받았던 이 물량의 배가 인도된 게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수주가 없었어.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것밖에 없죠. 실적 없고 수주 없고 계속 빠지고 나는데, 이번이 바닥, 수주 대박. 대박일 리가 없죠. 100마리 팔다가 한 마리로 줄은 다음에 3마리로 넣었는데 이게 무슨 대박이야. 대박, 수주 급증, 수주 대박, 수주 급증, 수주 대박, 수주 급증, 수주 대박. 이걸 10년을 사기를 치다가,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진짜로 돌아오는 거죠. 2023년도부터. 근데 방금도 뉴스 보셨잖아요. 그 앞에도 보세요. 2017년에도 대박이라 그러고, 2019년도에도 수주 급증 대박이라 그러고, 2016년에도 수주 급증 대박이라 그러고, 매년 그것도요, 매년 서너 차례씩 수주 대박 소리를 했어요. 수주 급증 대박 소리를. 실제로 대박이 아닐 때.
지들 필요에 따라 그래야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길 테니까 전망치를 안 까죠. 5년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어닝 싱크인데 2차 전지가 했지 않습니까? 2023년에 곧 바닥 나올 거다. 작년에도 내내 곧 바닥 나올 거다. 그러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전망치를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물량을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저가라고 얘기하니까 개인들 같으면 계속 들어줘. 수주 대박 저가. 이번이 바닥 수주 대박 저가. 수주 급등 저가. 이래놓고는 반대로 떠넘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소리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 수주가 크게 늘어나냐고. 안 늘어나잖아요. 중국 쪽 애들 때문에. 크게 늘어나 수주 자체는 안 늘어나잖아요. 고부가 가치 때문이고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대형조선은 그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거, 대형조선은 뭐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엄청나게 늘은 거 아닙니다. 고부가 가치선으로 바꿔가지고 그거 받고 있는 거지. 우리 대형조선사들의 점유율 자체가 급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마스가 때문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거죠. 그럼 중형사들은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 못 받냐고.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당장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뉴스에. 얘들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받을 수가 있고 정부에서 중형 조선사들을 사들여 가지고 마스가 이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뉴스 나가지고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에서 때에 따라서 지들 필요할 때마다 유리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이 500 물량 나올 때 같은 경우는 패대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가 오면 잠시 답당겼다. 이건 무한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 특히 이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이거 앞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은 한번 사이클이 진행됐다는 기본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을 갑니다. 그건 3년 5년 동안 업황 사이클이 지속되는 동안에 주가가 계속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나가. 그런 거 없죠. 그냥 당연히 어느 정도 갔으면 쉬고 어느 정도 갔으면 이런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마다 지들이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속여야 지들이 이익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괜히 우리 증권사들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고객 중인 기업 집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종목 같은 경우, 이 대한조선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조금 케이스가 다른 종목입니다. 예전에 뭐 STX 조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중형을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한진중공업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형이 없거든요. 대형만 있잖아요. 중형들이 다 사라지고 전멸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중형조선사 뭐 있습니까? 중형조선사? 타마에서 지금 들어가서 요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조선 들어가서 보시죠. 그래서 조선 대표주를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조선 이게 8개 회사가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동일 스틸럭스는 왜 저기다 왜 갖다 집어넣었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 빼고 나서 보면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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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 중형은 이제 한진하고 대한조선하고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대한조선은 이제 쳐 돌리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롱숏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 2개 회사를. 롱숏 가지고 장난은 이제 다음 단계는 롱숏입니다. 롱숏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요런 흐름들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이게 뒤통수 안 맞고 밑에서 제대로 먹고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 잘 보시고 쟤들 설레발 치거나 개꼬장 부리는 거에 속지 마시고 주로 그렇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설레발이거나 개설레발이거나 개꼬장이거나.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 채팅에 들어오시면 실전투자 최고 전문가들이 무려 24번, 여기서 코인이 2명이 있고요. 코인 2명을 제외하고 나면 주식만 22명입니다. 자, 이 22명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똑같은 종목만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럴 것 같으면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24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특기가 다 달라요. 다 들려요. 그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주, 단기 매매 수익 이런 걸 다룬다고 하더라도요, 재료주로 하는 분, 재료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테마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세력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급소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로 수익을 내자 하면 최소한 요렇게는 접근법이 다른 적어도 이 4개 분야의 전문가 정도는 상단에 이렇게 딱 배치해가지고 갖다 박아 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특기가 조금 다른 막 각 섹터 쪽에서 조선을 굉장히 잘 다룬다든가 혹은 바이오를 잘 다룬가 IT 반도체 빠삭하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그 밑에다 특기 이렇게 메모해두고 쭉 여기 배치를 해두세요. 그럼 반도체 잘 나갈 때는 반도체 전문가 얘기 중점적으로 보고 바이오가 지금처럼 바이오들이 훅훅훅 하고 있을 때는 바이오 파악을 잘하는 전문가들 그쵸 들고 저희가 그런 거 들으면 바이오 거의 다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셔야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갔다가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금방 들어가가지고 금방 보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 그러고 바로 파악되십니까? 그렇게 파악이 잘 되면 전문가가 필요가 없죠. 사실은 뭔 필요가 있어. 단 10분 만에 이 사람이 어떤 전문가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통찰력이 있는데 왜 전문가 방을 기웃고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시는 겁니까? 코인방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코인방 들어가가지고 주식 내놓으라 그러고 여기 왜 주식 추천 안 해주냐 그러고 끝내주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들어가셔서 적어도 며칠 정도는 있으면서 최소한 특기라도 좀 메모를 해 두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써먹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제대로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